통영, 거제, 양민 학살 사건을 이제 살펴보면요. 2,000명으로 추산되는 양민들이 당시 16년대 통영경찰서, 거제경찰서, 헌병대, CIC, 해군 CT 등에 의해 통영 광도면 무지개 고개, 통영 한산도 앞바다, 거제 가자도 앞바다, 거제 지심도 앞바다 등에서 집단 학살되었다. 당시 280여 명의 국민보도연맹원들은 1950년 7월 15일경부터 7월 24일까지 극히 일부만 석방하고 지심도 앞바다에 수장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신청인의 증언을 보면은 마을 구장이었던 부친이 미군에게 사살당하였으며 사촌은 거제에서 피난 중 거제 경찰서로 끌려가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증언자에 의해 살펴보면 부친은 1947년 8월 9일 보리공치대 항의하는 시위에 나갔다가 경찰이 쏜 총에 희생되었다. 시아버지는 거제 경찰서로 끌려가 1950년 7월 27일 밤 장승포 앞바다에서 휴장되었음. 사등면 2대 면장이었던 이상윤은 바다에서 총살당했음. 지산리 1구장, 구장이 상륙한 해군에 의해 연행된 후 행방불명됨. 사등면 부면장이었던 숙부는 경찰의 호출을 받은 후 행방불명됨. 조부는 인민군에게 배를 태워줬다는 이유로 헌병대에 끌려가 총살당함. 그리고 시아버지가 장승포 앞 경찰서에 잡혀가 심한 고문을 당함. 해방 직후 연초 면장이었던 이물통은 1950년 8월 25일 지서로 출두 후 행방불명됨. 남편은 하청리 주민 40여 명과 군에 입대한다며 갔으나 심사를 당한 후 총살됨. 부친은 비오는 날 구장의 통지를 받고 거제 경찰서로 갔으나 지심도 앞바다에서 희생당함. 지심도 앞바다에서 730여 명이 사망했다고 들었음. 바다에 떠밀려도 시신들은 신원 구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함. 그리고 삼거동 주민은 구장이라고 하여 농사 복장 그대로 고현지서로 갔다가 거제경찰서로 이송되었음. 구장이 자기 동생 대신 명부에 올려 잡히게 된 것임. 통영여중 배속장교 박숙경은 통영수복구 헌병대에 끌려가 한산도 앞바다에서 희생되었음. 형이 보도연맹 사건으로 통영 무지개 고개에서 115명이 총살당할 때 함께 희생되었다. 안정사 스님 장정금은 보도연맹원으로 무지개 고개에서 총살당함. 마을 구장이었던 부친은 성포지서로 끌려간 후 총살당함. 지세포리에서 양조장을 경영하던 옥명종은 총살당함. 해방 후 민간인들이 희생한 친일파들이 독립운동가들을 제거하는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인민군 점령 후 도산면 주민 대부분 방공호 공사에 동원되었음. 도산면 총무계장은 자익사상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도 총살시킴. 명정동 뒷산에서도 5, 60명이 죽었음. 당시 무지개 고개에서는 50명씩 희생된 구덩이가 5개가 있었음. 모친이 인민군에게 협력했다는 이유로 마을 치안대에 의해 마을 입구 다리 밑에서 총살당함. 연초면 죽동리 윤명훈이 한국전쟁 중 주민 20여 명과 함께 통통배에 실려 장승포 앞바다에서 수장당함. 30만 원의
빼준다고 했으나 돈을 가져왔을 때는 이미 늦었음.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오비리 김복두는 거제 경찰서에 통보를 받고 자진 출두했으나 큰 돌에 묶여 바다에 수장되었다. 수동생은 1949년 초순 마을 주인 3명과 함께 연행된 후 인천 형무소에서 출감 후 석방 사망함. 마을 주민 3명과 함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해방기 건준, 반민특위 활동을 했던 김초로, 김기혁이 전쟁 와중에 친일파들에게 거세당하기도 하였다. 장승포 큰형과 셋째 형은 1949년 야산대 활동을 이유로 마산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가덕도 앞바다에서 수장되었음. 원산리에서는 10여 명의 주민이 여의치 고개 골짜기에서 총살당함. 남편 여명도는 백호부대 주둔 당시 끌려가 매를 많이 맞았으며 그 후 전쟁이 발생하자 보도연맹으로 소집되어 하천변에서 거제 경찰서까지 걸어 다녔음. 3일째 되는 날 돌아오지 않았음. 그리고 남편이 희생된 후에도 경찰이 조사는 계속 받았음. 모친이 하루 종일 통영을 점령한 인민군에게 밥을 해줬다는 이유로 끌려가 총살당함. 명정동에서는 큰 과자 공장을 하던 부친은 인민군에게 쌀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뒷산 절골에서 총살당함. 총살 현장에서 총을 맞고도 한 여성이 죽지 않자 군인이 권총으로 머리를 쐈음. 신정도 병원에서 근무하던 현은 보도연맹원에게 약을 주었다는 이유로 지심도 앞바다에 수장되었음. 이상윤은 면장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당시 끌려가 희생되었음. 부친은 보도연맹원으로 부산에서 건거되어 거제경찰서에서 이송된 후 1950년 7월 26일 수장됨. 이 지역에서 피해자 측 증언으로 1950년 당시 통영읍장으로 있었던 김채호는 진술조서도 남기지 않고 사람을 죽였으며 그 뒤로 진해로 보낸다고 살해자실을 숨겼다. 국민보도연맹원까지 합쳐서 통영에서만 800명이 이제 학살이 있다고 이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진상규명위원회는 1960년 이르러 정부에 소를 제기했는데 5.16 군세 쿠데타 이후 법원에서 유족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은 거제도 이제 보시면요. 당시 거제도 동부면 의회 회장은 1950년 8월 살인단체로 도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동지회의 동부면 지부장이자 민보단 단장인 이아무개, 다시 경찰서 사찰주임 강아무개, CIC 파견대 첩보원 유아무개 등 3명은 장승포읍 배아무개, CIC 거제군 파견대장 황아무개와 공모하여 거제군의 양민들을 사소한 감정으로 빨갱이로 이제 몰아서 거제경찰서 앞 바다에 총살하여 수상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통영 지역에서만 이제 시상자 800명 정도 명단이 이제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언이 확인되고 있고요. 전국의 여타 지역과 동일하게 해방 이후 통영과 거제 지역에서는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활동이 이제 활발했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뭐 당시 이제 봉화를 올리는 활동, 뭐 유인물을 배포하는 활동을 이제 하였다고 이제 하고요. 사람들이 이 때문에 1949년 4월경 국군 제160년대의 일부 군인들이 거제도로 출동하여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였으며 일부 청년들이 재판을 받았고 상당수의 청년들이 살해당했다고 이제 합니다. 특히 국군 제16연대 호린부대가 주둔해 있던 3개월 동안 민간인 피해가 심했으며 토벌 군대가 떠난 후에도 군인들의 주둔해 있는 동안 지출된 경비를 충당한다며 희생자 가족들의 재산이 강제로 이제 몰수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토벌 군대가 철수한 후에도 경찰들에 의해 좌익차별을 받던 주민들이 총살당한 일이 계속되었다. 통영 지역에서는 1949년 11월 10일 국민보도연맹이 결성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50년 8월 16일 인민군은 고성을 점령하고 같은 날 오후 5시경 통영 원문고개를 넘어 8월 17일 새벽 1시경 통영읍으로 진입하여 통영읍 내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한편 8월 16일 대규모의 해병대가 해군 함정 7척을 지원하래 거제도에 상륙하였으며 이에 8월 19일 12시경 통영읍을 재탈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강도면과 도선면은 9월 15일경까지 완전히 수복하지 못한 상태에 이제 놓이게 되는데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약 한 달 동안 낮에는 바다를 장악한 국군, 밤에는 산을 장악한 인민군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원 소집과 학살의 내용을 보면 도천동 황진호는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노동을 하며 야간 중학을 다녔다. 해방 후 귀국하여 무슨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된다. 그 뒤 여러 차례 소집 훈련을 받았는데 소집이 늦을 경우 매를 맞기도 했다고 합니다. 1950년 7월 중순경 경찰서 사찰리에서 소집 명령이 떨어져 봉내 극장에서 모여있다가 무지개 고개에서 이 보도연맹원들이 총살당했다고 합니다.